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일할 땐 늘 시간이 부족했고 자유를 꿈꿨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 자유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고 해야 할 일도 없고 그저 시간이 남아도는 하루. 그때 깨닫게 되죠. 자유는 방향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걸. 오늘은 70세 자영업자 김정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갈 데 없는 자유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다시 세울 수도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정수 씨는 35년간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문을 열고 밤 9시가 넘어 닫는 게 일상이었죠. 손님이 많지 않아도 가게 문을 닫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곧 자신의 책임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 더 이상 물건을 나르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쉬게 됐다며 웃었지만 정수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 수 없는 허전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봄 그는 스스로를 은퇴자라 부르기 시작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백수에 가까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갈 곳이 없었고 누가 자신을 기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렇게 여유로운 게 진짜 행복이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유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나처럼 쉬는 게 좋은 줄 아는데 하루 종일 쉬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는 하루 3번 카페를 찾았습니다. 커피 한 잔에 3시간을 버텼죠. 하지만 자리를 오래 차지한 게 미안해 일어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내지만 그는 그 옆에 앉는 게 어색했습니다. 부부지만 40년 만에 마주 앉으니 낯설더랍니다. 은퇴 초기 많은 이들이 정수 씨처럼 시간의 공백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일터에서의 시간은 효율과 목표로 채워져 있었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은퇴자는 무엇을 할까보다 왜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에 먼저 부딪히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오랜 시간 노동을 통해 자아를 구축한 사람일수록 일의 종료는 곧 정체성의 종료로 이어집니다. 자영업자는 더 그렇습니다. 회사원은 퇴직식이라도 있지만 자영업자는 문을 닫는 순간이 곧 종지부죠. 그래서 은퇴했다는 실감이 뒤늦게 찾아옵니다. 정수 씨는 은퇴 3개월째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왜 자꾸 집을 떠돌아다녀? 그 말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게 사실이란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마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대부분은 바빴고 함께 점심을 먹던 동네 친구들도 어느새 각자 일자리를 구하거나 손주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은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루는 집 근처 복지관을 우연히 지나가다 탁구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보니 또래 남성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형님도 탁구 치세요? 라는 한마디가 그를 묶어놨습니다. 그렇게 매일 오전 10시 탁구를 치고 오후엔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생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랑 같이 웃으니까 하루가 짧아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오늘 뭐 했는지 말할 게 생기니까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은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은퇴 후 삶을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한 핵심은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재건이죠. 실제로 노년기의 행복감은 소득보다 소속감과 활동 참여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40% 이상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자유를 진짜 자유로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루틴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정수 씨처럼 일정한 시간에 나갈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이든 봉사든 정기적인 외출이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자유란 시간의 무제한이 아니라 스스로 시간을 의미 있게 나누는 힘입니다. 둘째, 관계의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할 땐 직함이 사람을 연결했지만 은퇴 후엔 그 가림막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직책이 아닌 나 자신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죠. 처음엔 어색하지만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인사하고 커피를 나누고 함께 웃는 순간이 관계의 첫 단추가 됩니다. 셋째, 경제적 여유보다 정서적 균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도 하루가 허전하다면 그건 불행입니다.
반대로 수입이 적어도 하루가 기대된다면 그건 이미 풍요로운 삶입니다. 은퇴 후의 목표는 벌기가 아니라 살기입니다. 김정수 씨는 요즘 오전엔 복지관 탁구, 오후엔 도서관 독서 모임, 저녁엔 집 근처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젠 진짜 자유예요. 하고 싶은 걸 스스로 고를 수 있거든요. 다만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치더라고요. 은퇴 후의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방향 없는 자유는 곧 공허가 되고 의미 있는 자유는 선택과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에도 나만의 방향이 있나요? 그 질문에 있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은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산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지만 막상 그 자유가 주어지고 나면 뜻밖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해야 할 일이 없는 하루, 부를 사람도 없는 저녁, 그리고 갈 곳 없는 발걸음. 자유는 분명 꿈꿨던 것이었지만 그 자유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대부분 그제야 깨닫는다. 70세 자영업자 김정수 씨의 사례는 그런 자유의 역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다. 그는 30년 넘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다. 매일 손님을 맡고 거래처와 연락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일상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 일상이 사라진 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제야 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처음 며칠을 제외하면 그에게 남은 건 텅 빈 시간과 방향을 잃은 하루였다. 은퇴 이후의 가장 큰 공백은 시간이 아니다. 의미다. 일의 끝은 곧 관계의 끝이 되고 관계의 끝은 의미의 상실로 이어진다. 오랫동안 자신을 사장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김정수라는 개인뿐이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감각 속에 빠져든다. 은퇴 후의 우울감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자영업자다. 나는 교사다라는 말은 직업을 넘어 존재의 언어였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문장이 사라진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비로소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을 잃어간다. 은퇴 초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로워졌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자유는 할 수 있음이지 해야 함이 아니다. 무한한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자유를 지탱할 구조가 없으면 그것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 수 없다. 김정수 씨가 느꼈던 갈 데 없는 자유란 바로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자유는 방향만 주어지면 가장 강력한 삶의 동력이 된다. 그는 복지관 탁구 모임에 우연히 참여하면서 그 변화를 경험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간 것이었지만 그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형님, 오늘은 어디서 점심 드실래요? 라는 사소한 질문이 그를 다시 세상과 연결했다.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삶의 회복을 이끄는 시작이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노년기를 통합과 절망의 시기라고 불렀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통합할 수 있다면 평안에 이르지만 그렇지 못하면 절망에 빠진다는 것이다. 김정수 씨가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하던 나와 쉬는 나를 분리하지 않고 연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복원했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이제는 벌기보다 나누는 게 내 일이 됐다고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노동의 연속성이 아니라 존재의 연속성이 있었다. 은퇴 후의 진짜 위기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나를 찾지 못하는 순간이다. 소득이 줄어도 자신을 유지하는 사람은 견디지만 자존감이 사라진 사람은 하루를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은퇴는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재구성의 시기다. 일터에서 잃은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취미가 될 수도 봉사가 될 수도 혹은 새로운 배움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나를 다시 사회와 연결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 은퇴 준비는 돈보다 관계와 시간의 사용법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재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돈만으로 공허를 메울 수는 없다. 오히려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면 자유를 누릴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 돈은 자유의 조건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하루를 설계하는 힘이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세상은 움직인다. 다만 이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는 대신 자신만의 속도를 찾는 시기다. 하루의 리듬을 다시 만들고 자신에게 맞는 의미를 새로 짜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오늘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 질문이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김정수 씨는 여전히 매일 오전 10시 복지관으로 향한다.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땀을 흘리고 커피를 마시고 돌아온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단순하지만 이제는 비어있지 않다. 그에게 자유는 더 이상 막연한 시간의 여유가 아니다. 스스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은퇴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를 새로 짜는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인간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일터에서 쌓은 경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나누는 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은퇴 이후에도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다. 자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무언가를 하는 상태다. 갈 데 없는 자유는 결국 방황이지만 의미 있는 자유는 삶을 다시 일으킨다. 은퇴는 그 두 갈래 길의 시작점에 서는 순간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결이 달라진다. 결국 자유란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스스로의 시간을 설계하고 관계를 이어가며 하루의 작은 의미를 쌓아가는 사람에게 자유는 공허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다가온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은퇴를 맞이한다. 그때 당신이 갈 데 없는 자유였다고 말할지, 비로소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 힘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다.